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3월에 들어서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지 시간 9일이죠. 우크라이나 점령지 쿠르스크주 서쪽 끝에 위치한 수자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두자라고도 합니다. 여길 중심으로 러시아 특전부대가 기습 공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쿠르스크주 전체의 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수자시는 쿠르스크주를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물류 공급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를 벌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본토에서 수송되는 물자 공급지와 연결되어 있는 공급로를 차단해야 되겠죠. 바로 이 수자시가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자라는 이 도시는 쿠르스크의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요. 마침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이 슬로바키아 이런 동유럽으로 공급되는 파이프라인이 묻힌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경유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이 되는 지역이 수자지요.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를 가운데 두고 양측 군대의 심각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투 지역은 말 이름을 코레네보와 수자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노보이바 노프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마라야노크냐 이런 그 지명을 가진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자 남쪽에 러시아 해병대 177연대와 810연대, 또 공수부대, 아흐마트 체첸군으로 구성된 체첸대대 1427연대 등 러시아 정예부대가 북한군 2개의 대대를 포함해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이번에 결판을 내겠다는 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투의 우크라이나 병력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러시아군 진격으로 포위가 될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일부가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영토인 수미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당수의 북한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보급망을 방해하는 작전을 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병 직후와 달리 드론 전쟁에 상당히 적응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뉴욕 타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병들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북한 군인들과 잘 훈련된 러시아 드론 부대가 새로 투입돼서 이들이 합동작전을 펴면서 막강한 포격과 폭격의 엄호를 받아서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군은 올해 1월 잠시 철수했었죠. 그러다가 재편성을 했는지 2월 초쯤 다시 투입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드론 전술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다시 투입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요 도로, 그러니까 보급로지요. 러시아군에 이제 넘어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본토와 수자에 남아있는 현지 병력 간의 연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러시아군의 진격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거의 블랙아웃 상태다라는 거죠. 깜깜한 정보 부재 상태라 그런 얘기죠. 러시아군 작전 계획을 사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자니 방어 전선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발을 묶어놓고 싸우게 했다는 비판이 쇄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전황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지도 자료에는요, 1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대가 고립 위기에 있다는 그런 제목이고요. 빗금친 부분이 3월 2일
우크라이나 점령지고요. 3월 6일 러시아군의 점령지 중간을 가로질러서 러시아가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 점 부분이 국경 바로 옆에 수자의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위치해 있는 중심 지역이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가로질러서 공격하고 있는 표시입니다. 바로 화살표. 이 진격 방향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경로와 같은 방향입니다. 수자로 연결되는 도로가 점령되면 우크라이나군이 고립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점령지 한가운데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100여 명의 러시아 병력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을 이용했는데요. 이 속으로 들어가서 며칠간 계속 지하 행군을 한 끝에 통로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자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깜짝 놀랐겠죠. 파이프라인에서 튀어나온 러시아군이 수자시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네, 만화 스토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드론이 무서워서 드론이 탱크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스관 안에서 러시아군이 수 킬로미터나 걷기도 하고 또는 기어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신속하게 이런 상황을 감지했고 드론과 포탄으로 대응해서 적의 피해를 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군이 포격과 드론에 감지되지 않고 공격 중대를 수자 쪽에 최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 중 한 사람인 코테노크는 그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지역에서 적의 움직임은 모두 러시아군 드론에 의해서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병력과 장비가 타격을 받고 있다. 네, 이것은 양측 모두 드론에 의지해서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봄이 다가오면서 땅이 녹기 시작하고 또 도로 사정이 엉망이 되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러시아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프라우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대규모로 돌파했다는 보도는 거짓이고 적은 여전히 수미주 노벤케와 주라부카 지역에서 소규모 보병 부대를 운영하는 정도이고 그들은 전투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거점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는 중이지만 우크라이나 참모부 통제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는 이 지역 우크라이나군은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막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사라졌던 북한군이 재투입돼서 상당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북한군은 드론 전쟁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적응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전황도는 여기 보이는 전황도는 미국 전쟁연구소의 인용인데요. 9일자 전황도입니다. 분홍색 부분이 러시아가 다시 탈환한 지역이고 청색 부분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입니다. 원안에 있는 지역이 격전지 표시이고요. 붉은 선은 러시아 방어선이죠. 처음 쿠스크 지역을 점령해 들어갔을 때는 서울시의 2배라고 할 수 있는 13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달하는 그런 지역을 확보했었죠. 아마 러시아는 완전 탈환할 때까지 종전 협상을 질질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러시아군은 병력 규모와 화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우세하죠. 또 러시아는 광섬유 드론이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걸 신무기라고 해서 무장을 했는데요.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드론인데 전파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은 병사 2명이 진격해 들어가면서 전선에 200에서 300m 거리까지 접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군의 위치에 아주 근접해서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처음 쿠스크를 점령했던 면적의 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종전협상 시 이 쿠르스크 점령지를 최대로 활용해서 러시아에게 뺏겼던 영토와 맞바꿀 수 있는 효과를 이뤄내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는데요. 점령지가 나날이 줄어드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종전협상 기간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의문시 됩니다. 러시아 측 주장은 쿠르스크 점령지의 3분의 2가 우리 측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영토를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한 것을 푸틴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하죠. 영토 침해니까요. 그런데 쿠르스크를 기습했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쿠르스크 점령은 돈바스와 도네츠크, 즉 동부 전선에 있는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동부 전선을 조금 군대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대신 북한군을 끌어와서 쿠르스크 탈환전에 투입을 하게 됐던 거죠. 쿠르스크를 점령당한 후에도 러시아군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데도요.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서쪽에 우크라이나 땅을 야금야금 파고 들어갔습니다. 영토 확보가 문제죠. 종전협상을 염두에 둔 희생적 공세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자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펼쳐진 치열한 공방전, 쿠르스크 전투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곧 있을 광물 협정에 합의하고 정보 공유 중단 조치도 이제 해제되었고요. 또 중단된 군사 원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 관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권투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